네, 그럼 이제 그래 나는 5C3를 해야겠어 라고 결정을 하셨다고 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투두 리스트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어떻게 보면은 파일링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건데요. 당연히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겠죠.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 문장으로 쓴다는 건 당연히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한 문장으로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non-profit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non-profit들을 아주 많이 찾아보는 게 초반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서치 하는데 많이 시간을 보내시고 그다음에 주변 친구들에게 아,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막 내가 한 20분 떠든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표정을 듣는 사람이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더 명확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간결하고 남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처음에는 한 페이지로 정리했던 게 반 페이지, 원 패러그래프 한 문장으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많이 반복을 하면서 어, 정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미션 세트먼트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절대 변하면 안 돼요가 아니기 때문에 또 너무나 큰 부담을 갖고 이거 나중에 변하면 큰일 나는데 너무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당연히 비즈니스 플랜이 필요한데 너무 거창한 비즈니스 플랜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나의 대표 서비스는 무엇일까? 처음에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요. 하나 시작하고 나중에 두 개, 세 개 늘려도 되니까 대표 프로그램은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나는 어떻게 마케팅하고 나의 타겟에 다가갈 것인지 그다음에 버짓 처음에는 첫 해 버짓만 있으면 됩니다. first year 버짓 얼마를 갖고 할 건지 이 사업을 꾸려갈 건지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 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파일링 할 때 내야 될 서류들 있잖아요. 그 서류 이런 내용을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보드를 만드는 거예요. 네, 파일링을 할 때 보드가 누구인가를 써야 하는데 이 보드를 만드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보드를 리크루팅 해야 하고 그쵸? 네. 그다음 그 사람을 온보딩 시켜야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보드를 만드는데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물론 오랫동안 이걸 구상한 분들이라면 마음속에 보드 멤버를 다 이미 정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마음속에. 캘리포니아로 이사 오자마자 구상했기 때문에 보드 멤버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 저는 보드를 꾸리는데 몇 개월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드도 잡 디스크립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이제 그 사람을 보드로 모시려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와서 타임 커미먼트는 뭐 일주일에 한 시간인지 한 달에 한 시간인지 이게 테뉴어는 뭐 2년인지 3년인지 한 번 하면 되는지 리뉴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디테일에 대해서 다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당연히 답변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 모든 거는 우리가 마치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잡 디스크립션을 쓰듯 보드 잡 디스크립션을 꼭 쓰셔야 하고요. 이것도 업데이트가 몇십 번 될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처음에 누군가에게 편한 사람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잡 디스크를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보드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막 할 거예요. 어, 무슨 일을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등등의 도네이션을 꼭 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 이제 이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게 보드 잡기에 들어가야 하는구나 라는 걸 거꾸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되게 멋진 JD가 없이 그냥 가볍게 누구한테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한 질문들이 잡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시면 되고 참고로 non-profit 보드 난프로뿐만이 아니고 코퍼레이션 보드의 최소 인원은 3명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드를 크게 시작할 이유는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 3명만 있으면 보드를 시작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파일링 하기 전에 해야 될 거는 마지막으로 인코퍼레이트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난프로핏 얘기가 아니고요.
리걸 엔티티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걸 엔티티가 뭐냐 하면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non-profit 관련된 리걸 엔티티가. 그래서 우리가 non-profit과 코퍼레이션이 이제 되게 헷갈리잖아요, 용어가요. 근데 이제 이게 리걸 엔터티라는 게 있고 텍스 이그젬트라는 게 있고 되게 두 개가 다른 이제 종류의 퍼스펙티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non-profit도 뭔가 오거나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걸 스트럭처가 있어야 하는데 크게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가벼운 레벨의 어소시에이션이에요. 이거는 인코퍼레이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두 번은 누구나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 뭐 학교나 또는 주변의 어떤 개인들이 펀드레이즈 많이 하잖아요. 되게 템퍼럴리 뭐 1개월, 2개월 동안 하는 이런 건 다 어소시에이션이고요. 스키클럽, 페어런트 티처 어소시에이션 되게 소셜한 에스펙트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모임은 다 어소시에이션이고 이거는 어디에 등록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근데 주의할 게 퍼스널 라이빌리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트러스트, 신탁 유형이 있고 세 번째가 LLC인데요. LLC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501c3 왜냐하면 LLC 멤버 전원이 다 501c3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거를 임플리멘트 하는 거는 쉽지 않고 그래서 네 번째 코퍼레이션이 가장 많고 보편적인 리걸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퍼레이션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거의 장점은 이제 세퍼레이트 엔터티이기 때문에 이 코퍼레이션에 속한 멤버, 스태프, 보드들이 발생하는 라이어빌리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본인의. 그리고 나중에 그랜트 같은 거를 신청하고 받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파운데이션들이 코퍼레이션 형태의 난프라핏에게만 그랜트를 나눠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퍼레이션을 가장 추천하고 가장 많은 501c3가 코퍼레이션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파일링을 하고 이런 걸 준비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게 과연 내가 이거를 1년 할지 5년 할지 10년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소시에이션으로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내가 그냥 한 3개월, 뭐 6개월 정도 그냥 주변 친구들 몇 명이랑 한번 가볍게 뭐 펀드 하나를 레이즈 해볼까, 뭐 클럽판을 해볼까 이렇게 어소시에이션으로 그냥 해보시다가 이거를 좀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코퍼레이션을 만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코퍼레이션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시작할 때는 어소시에이션으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트러스트나 LLC도 가능한데 그냥 보통은 어소시에이션 아니면 코퍼레이션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준비가 되면 드디어 이제 파일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만약에 앞 페이지에 있던 네 번째 리걸 스트럭처인 코퍼레이션으로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신다면 여기 나오는 이제 대표적으로 요구하는 다큐멘트가 여기 7가지예요. 그래서 이 다큐멘트를 모두 준비를 하면 이제 인코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절차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 라이프 사이클인데 오늘은 이 전차 중에 위에 2개의 스테이지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처음에 이제 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IRS에 그 501c3 스테이터스를 어프로브 받는 거, 이 2가지만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3가지는 이제 그 non-profit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리커링 이벤트고 오늘 말씀드리는 앞에 2가지는 처음 만들 때만 하시면 되는 원타임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인코퍼레이션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서류들을 모두 준비를 하시면 먼저 페더럴 레벨이 아니고 스테일 레벨에서 인코퍼레이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주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 오거나이제이션 신청하는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셔가지고 이 부분 요즘에는 다 일렉트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일로 보내실 필요 없고 이 파일로 작성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어쨌거나 코퍼레이션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 사명을 누가 가져가지 않게
스키어 해야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네임을 정하고 이 이름이 어베일러블한지를 그 여러분이 사시는 주 웹사이트에서 체크를 하고 이게 어베일러블하다 그러면 10불인가 제가 했을 때는 5년 전이었는데 10불을 내고 그 네임을 스키어할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럼 다른 사람 이 이름을 쓸 수 없어요. 그걸 먼저 하시고 그 이름을 갖고 그 다음에 주에서 인코퍼레이션을 하면은 주에 기록된 회사 이제 아이디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페더럴 레벨 513를 받기 위해서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시면 돼요. 이것도 온라인으로 하는데 신청하면은 바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나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 개인 텍스 아이디랑 같은 거예요. 우리 회사의 텍스 아이디. 그래서 나중에 도너들이 도너 리시트 주세요 또는 텍스 아이디 알려주세요 할 때 주는 그 번호가 바로 이 EIN이고요. 이렇게까지 되면은 이제 주 레벨에서는 코퍼레이션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Apply to IRS 두 번째 단계죠. 이게 바로 페더럴 레벨에서 그 내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에 대한 인컴 텍스를 전액 면제받는 이 과정 승인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에서 승인받은 이 코퍼레이션 그 관련된 거를 포함해서 이제 6번에 나오는 폼 1023이라는 한 30페이지 돼서 되게 긴 서류를 작성해서 나 501c3 자격을 주세요 라고 IRS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나는 되게 좀 규모를 크지 않게 그냥 가정하는 non-profit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폼 102223 대신에 그 간단 버전이 있어요. 폼 1023 EG라는 이게 여기는 3페이지예요. 폼 1023은 30페이지고 EG는 33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애니얼 레비뉴가 5만 불이 넘지 않을 거다. 앞으로 쭉 이 non-profit은 이라고 생각하면은 작은 non-profit을 위해서 훨씬 더 간편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엘리저블한지를 체크할 수 있는 워크시트가 있어요. 거기에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 모든 거에 다 yes라고 내가 답변을 할 수 있으면은 요 간단 버전으로 하시면 되고 요거는 신청하시면 한 3일 만에 나와요. 프로세스가 굉장히 빠르죠. 대신에 이제 그 작은 규모를 유지하고 갑자기 막 레비뉴가 10배 늘어났는데 내가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폼 1023으로 처음부터 다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이지에서 1023으로 변형 이렇게 중간에 바꾸는 건 안 되고요. 그래서 사전 질문 중에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심플 스텝스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2월부터 준비를 해서 8월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드를 리크루팅하고 하는 프로세스를 만약 앞단에 줄일 수 있다면 빠르면은 3, 4개월 안에도 그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폼 1023이라는 그 정식 프로세스를 밟았을 때 이야기고 이제 훨씬 더 작은 규모로 생각하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EG 프로세스를 타시면 이번 주에 만들면 다음 주에 바로 승인이 나는 정도의 빠른 프로세스예요. 승인이 나면 이런 이제 문서가 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매우 소중한 문서예요. 앞으로 수백 번 쓰실 겁니다. 이 레터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베네핏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노션에 타입폼에 슬랙에 non-profit 혜택을 주세요라고 할 때 100% 요구하는 게 이 서류죠. 513 determination letter를 보내주세요. 요거는 너무나 소중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받으면 승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프로세스 상으로는 끝나는 거죠.